의사 선생님의 목소리는 차가운 잉크처럼 제 머릿속으로 번져나갔어요. 비폐쇄성 무정자증. 선천적인 원인으로 보입니다. 평생 처음 듣는 단어였지만 그 의미를 깨닫는 데는 오래 걸리지 않았죠. 불과 10년 전 저는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남자였어요. 동갑내기 아내 서연이는 제 첫사랑이자 마지막 사랑이었죠. 눈부신 햇살 아래서 그녀는 세상 가장 아름다운 신부였어요. 작은 빌라에서 시작한 신혼이었지만 부족함을 느낀 적은 없었어요. 함께 페인트를 칠하고 가구를 조립하며 우리의 미래를 그리는 것만으로도 배가 불렀죠. 웃음이 끊이지 않던 날들이었어요. 아내는 유독 아이를 좋아했어요. 길을 가다 아기만 봐도 꿀이 뚝뚝 떨어지는 눈으로 한참을 바라보곤 했죠. 그런 아내의 모습을 보며 빨리 아빠가 되고 싶다는 생각을 했어요. 주말이면 함께 아기용품점에 들러 구경하는 게 우리의 작은 행복이었어요. 작은 신발과 옷들을 보며 태어날 아이의 모습을 상상했죠. 그때는 그 상상이 곧 현실이 될 거라고 믿었어요. 하지만 어찌된 일인지 아이는 찾아오지 않았어요. 1년, 2년, 시간은 속절없이 흘러갔고 달력을 넘길 때마다 아내의 얼굴에선 웃음이 조금씩 사라져갔어요. 집안의 공기도 무거워졌죠. 아내는 모든 것을 자기 탓으로 돌렸어요. 내가 몸이 약해서 그런가 봐 라며 제 앞에서 몇 번이나 눈물을 쏟았죠. 그런 아내를 보는 제 마음은 갈기갈기 찢어지는 것 같았어요. 그때부터 아내의 기나긴 희생이 시작됐어요. 용하다는 한의원을 찾아가 몸에 쓰리쓴 한약을 몇 달씩 먹기 시작했죠. 아내는 매일 약을 마시며 굳은 의지를 다지는 듯 보였어요. 비싼 돈을 들여 난임 전문 클리닉도 혼자 드나들었어요. 병원에 다녀온 날이면 유독 지쳐 보였죠. 저는 그런 아내의 뒷모습을 보며 아무것도 해줄 수 없다는 사실에 무력감을 느꼈어요. 너무 힘들어하는 아내가 안쓰러워. 우리 그냥 둘이서 행복하게 살자고 말해봤어요. 하지만 아내는 고개를 저으며 눈물을 글썽였죠. 꼭 저를 닮은 아이를 낳아주고 싶다고요. 저는 그런 아내의 지극한 사랑에 감동했고 동시에 너무나 미안했어요. 아내가 원하는 건 뭐든 다 해주려 노력했죠. 그녀의 희생이 저에 대한 사랑의 증거라고 굳게 믿었어요. 지난 7년간의 노력, 아내가 쏟아부은 돈과 시간, 그리고 눈물은 저희 집 거실 한쪽을 가득 채운 영양제와 한약 박스들이 말해주고 있었어요. 그건 마치 거대한 탑과 같았죠. 그러다 얼마 전 아내가 시험관 시술을 마지막으로 해보자고 제안했어요.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이었죠. 시술 전 검사는 부부가 함께 받아야 한다는 말에 저도 병원에 가기로 했어요. 그렇게 저는 난생 처음으로 비뇨기과를 찾게 됐어요. 하얗고 차가운 병원 복도를 걸으며 조금은 긴장했지만 아내를 위해서라면 뭐든 할 수 있다고 생각했어요. 마지막 희망이었으니까요. 그리고 오늘 저는 충격적인 결과를 마주하게 된 거예요. 병원을 나서는 제 손에는 A4 용지 한 장이 들려 있었지만 그 무게는 천근만근 같았어요. 세상이 무너지는 기분이었죠. 집으로 돌아오는 내내 머릿속이 하얘졌어요. 선천적이라는 의사의 말이 칼날처럼 심장을 파고들었죠. 그렇다면 지난 7년간 아내가 흘렸던 눈물은 대체 무엇이었을까요? 그 수많은 약봉지들, 혼자 병원을 오가며 보냈던 그 고통의 시간들은 다 뭐였을까요? 모든 게 제 탓이었다는 사실을 마주하니 아내에 대한 미안함이 온몸을 짓눌렀어요. 현관문을 열고 들어서자 소파에 앉아있던 아내가 저를 보고 환하게 웃었어요. 자기야, 검사 결과 나왔어? 그 순수한 미소를 보는 순간 참을 수 없는 배신감이 온몸을 휘감았어요. 저는 아무 말 없이 아내의 눈앞에 검사 결과지를 내밀었어요. 제 얼굴과 종이를 번갈아 보던 아내의 표정이 순식간에 굳어졌죠. 그리고 모든 것을 체념한 듯 깊은 한숨을 내쉬더군요. 알고 있었어? 제 목소리는 얼음장처럼 차갑게 갈라져 나왔어요. 아내는 아무 대답도 하지 못하고 그저 고개를 푹 숙일 뿐이었어요. 그 침묵이 모든 것을 말해주고 있었죠. 아내는 결혼 1년쯤 되었을 때 저 모르게 제 칫솔로 유전자 검사를 의뢰했대요. 아이가 생기지 않자 불안한 마음에 혹시나 하는 심정으로요. 그리고 그때 이미 모든 사실을 알았던 거예요. 그럼 왜 말을 안 했냐는 제 절규에 아내는 울면서 말했어요. 당신이 상처받을까봐, 우리 사랑이 깨질까봐 무서웠어. 이 사실을 알면 당신이 날 떠날 것 같았어. 라고요. 아내의 눈물은 진심이었을지도 몰라요. 하지만 그 순간 제게는 세상에서 가장 완벽한 연기처럼 보였어요. 모든 원인을 자신에게 돌리는 희생적인 아내의 역할을 연기해온 거죠. 지난 7년간 제가 평생 아빠가 될 수 없다는 사실을 숨긴 채 그녀는 완벽한 연기를 해왔어요. 그녀의 눈물에 속아
죄책감을 느끼고 희생에 감동했던 제 10년이 송두리째 부정당하는 기분이었죠. 저는 그날 밤 짐을 쌌어요. 우리가 함께 고른 가구와 가전, 함께 웃으며 칠했던 벽지가 가득한 그 집에서 더는 숨을 쉴 수가 없었어요. 모든 것이 거짓으로 느껴졌으니까요. 제 인생의 절반이었던 사랑이 거대한 거짓말로 지어진 모래성이었다는 사실을 감당할 수가 없었어요. 아내의 마지막 외침을 뒤로하고 저는 차갑게 현관문을 닫고 나왔어요. 38년 만에 알게 된 제 몸의 비밀보다 10년간 가장 사랑했던 사람에게 철저히 기만당했다는 사실이 저를 더 비참하게 만들었어요. 모든 믿음이 한순간에 무너져 내렸죠. 결국 저는 작은 원룸을 구해 나왔어요. 텅 빈 방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니 아내와 함께 별을 보던 옥상이 떠올랐어요. 그 모든 게 연기였다니 믿을 수가 없었죠. 아내는 지금도 계속 연락을 해와요. 자신의 사랑은 진심이었다고, 모든 게 저를 지키기 위한 선택이었다고 말하죠. 하지만 저는 이제 아무것도 믿을 수가 없어요. 과연 그녀가 지키고 싶었던 것은 우리의 사랑이었을까요? 아니면 그녀 자신의 완벽한 세상이었을까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여러분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요? 댓글로 알려주세요. 사연을 읽어드린 AI. 다음 이야기에서 또 만나요. 구독과 좋아요는 큰 힘이 됩니다.